설립 목적으로 정한 것이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10가지가 됐든 간에 다 14조에 나오는 7가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14조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밑에 있는 네모칸을 참조하시면 거기에 부동산 중개업 있습니까? 네모칸에 14조 업무에 있죠. 1번에 있죠. 부동산 컨설팅업 있습니까? 이 컨설팅이란 말이 상담이란 말입니다. 상담. 그러니까 거기 지금 3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렇게 돼 있죠. 이 3번 업무가 뭐예요?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그러니까 14조 업무에는 부동산 컨설팅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립 목적으로 3만원 2가지가 전부 다 14조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을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예를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법인이 설립 목적을 3가지를 정해놨어요.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고 설립 목적을 정해놨고, 또 하나는 분양대행을 하겠다고, 건물에 대해서 분양대행업을 하겠다고 설립 목적을 정해놨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운송업을 하겠다고 정해놨다. 운송업. 자, 이 3가지를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인은 법인인 중개업자가 대교에서 등록 신청을 딱 했을 적에 등록을 시켜주겠는가, 해주겠는가? 등록이 납니까, 이거? 이게 등록이 나려면 이 3가지가 전부 다 14조에 다 나오는 것들이 돼야 돼. 그러면 나온지 보세요. 부동산 중개업 14조에 나옵니까? 나오죠. 1번. 자, 분양대행업 14조에 나오는 업무입니까? 네모칸을 보세요. 14조에 나옵니까? 찾아보세요. 분양대행. 그죠?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나오죠? 5번에 나오죠. 5번. 5번. 들어갑니다. 운송업은 14조 업무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운송업은 박스에 그 7가지 업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차도 없어요. 운송업. 그러면 등록이 안 나버려요. 그러니까 설립 목적으로 정한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14조를 벗어나는 게 있으면 등록을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본 게 동그라미 2번. 법인인 중개업자로 등록이 나려면 설립 목적으로 정한 것이 몇 가지가 되든 간에 다 14조에 나오는 것들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등록 기준을 한번 봅니다. 이게 이제 등록 기준 6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3번 보시면.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며, 나오죠? 자, 대표이사는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돼 있죠. 대표자를 뺀 임원, 그 중에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자, 요 세 번째 등록 기준을 갖다가 칠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먼저 이해하실 것이 회사가 아까 4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보면 2종류의 회사입니다. 큰 회사, 조그만 회사. 자, 조그만 회사 보면 유한회사니 무슨 합자회사니 한명회사니 이런 거예요. 이게 조그만 회사. 큰 회사, 조그만 회사로 나눌 수 있어요. 이때 주식회사를 이끌고 가는 경영진이 임원입니다. 임원. 임원 그러면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런 이사급하고 감사까지. 자, 감사도 임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그만 회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을 갖다 사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 사원은 월급쟁이 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은 출자자고 사장님급입니다. 주식회사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런 조그만 회사에서는 사원 이렇게 불러요.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사원은 출자자고 사장님급입니다. 이 사원도 2종류가 있어요. 무한정하게 책임진다고 하는 무한책임사원, 자기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고 하는 유한책임사원 2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사원이. 그러니까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회사의 종류에 따라 큰 회사는 임원, 조그만 회사는 사원 이렇게 부를 뿐인 거죠. 역할은 비슷해요. 자, 이런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임원, 사원이 다 자격증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 갖고 있으면 됩니다.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거.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요. 앞쪽에 있는 내용은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요.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라. 예, 그래서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또 법에 따르면 여기서는 무한책임 사원을 얘기하고요. 유한책임 사원 얘기 안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사원은 그 중에서 다 자격증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3분의 1 이상. 시험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요겁니다. 예, 3분의 1 이상. 근데 그 3분의 1 이상을 따질 때는 대표자를 빼고 칩니다. 대표자, 제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대표자 빼고 3분의 1 이상이에요. 시험 문제는 요거 가지고 출제합니다. 앞부분이 아니고, 여기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봐요. 갑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A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자고. B가 전무이사, C가 상무이사. 두 사람이 이사급이고요. D가 감사입니다. 자, 이런 주식회사가 법인인 중개업자가 되려고 등록 신청을 딱 했을 적에, 자, 등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보니까 일단 대표이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대표자를 뺀 나머지 임원이 B, C, D 아닙니까? 나머지 임원이 B, C, D, 감사도 임원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격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3분의 1 이상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자를 빼고 이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 자, 그러면 3명의 3분의 1 이상 그러면 요 세 사람 중에 최소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명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3명의 3분의 1 이상 그러면 몇 명? 최소한 1명입니다. 1명. 2명이 아니고 1명. 3명의 3분의 1 그러면 딱 1명인데 1명 이상자가 나오면 그 3분의 1부터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명 이상. 이렇게요. 만약에 요 임원이 2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격증은 몇 명 갖고 있어야 됩니까?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명? 2명이다 그러면 최소한 몇 명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1명만 있으면 되죠. 1명 있으면 50%가 있는 거니까. 3분의 1 이상은 돼야 돼. 1명도 없다. 그건 빵 프로니까 그건 등록이 안 되지. 자, 그래서 최소한 1명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요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임원이 4명이면 최소한 자격증은 몇 명 이상 갖고 있어야 됩니까? 임원이 4명이라면 자격증은 최소한 몇 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자, 이걸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인데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어버려.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동그라미 3번 요 내용은 자격증 얘기인데요. 자격증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표자를 뺀 임원 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자, 그런 얘기가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자격증 없는 사람도 법인의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없어도 되죠? 자격증을 다 갖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임원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92페이지 가보십니다. 92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동그라미 4번 네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 네 번째 조건. 자, 대표자, 임원 92페이지 지금 넘어갔어요. 92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자, 네 번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이렇게. 실무교육을 누가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등록이 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아야 됩니까? 누가 받아야 됩니까? 실무교육을. 대표자도 받고 임원사원, 나머지 임원사원도 다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전원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전원. 그러니까 사실 임원 중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까? 자격증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받아야 됩니다. 임원이니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임원 중에 보면 감사 같은 임원도 있죠. 감사는 실제 중개활동을 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감사. 그렇지만 감사도 임원이니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원이라고 생긴 사람은 또 사원이라고 된 사람은 다 받는다는 얘기지. 자격증이 있든지 없든지 실제 중개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다 받는다. 이런 얘기. 전원. 아까 위에서 봤던 자격증은 다 전원 다 있어야 됩니까? 전원 아니죠. 3분의 1 이상. 자, 실무교육은 전원 다 받는다.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동그라미 기억번과 니은번을 지금 밑에 써놓은 것이니까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고 기억번과 니은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5번 보십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실을 갖다 확보해야 됩니다. 요 얘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무실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더 이상 써놓고 있지 않아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6번입니다. 자, 마지막 요건. 사원과 임원 전체가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이게 무슨 말인가? 사원, 임원, 요 사람들이 중개법인을 이끌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결격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버리면 중개법인으로 등록을 안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임원 또는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6번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등록 기준 두 가지로 봤어요. 자, 이걸 칠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니다. 그리고 암기를 해보십니다. 자, 등록 기준은 공인인비사인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등록 기준과 그 다음에